사랑, 유쾌한데 가볍지 않게, 진지한데 무겁지 않게. 하루 종일 다리미를 핥는 강아지가 있었다. 혀를 대면 뜨거울 텐데도 그 강아지는 연신 다리미를 핥았다. 그 모습이 마음 아팠던 주인이 동물 심리학자 마이클 베스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베스컴은 강아지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한동안 아픈 채 누워있던 주인이 강아지가 뜨거운 다리미를 핥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강아지는 그 후부터 주인을 계속 기쁘게 해주려고 혀를 대이면서도 다리미를 핥았던 것이다. 이 베스컴의 말을 들은 주인은 강아지의 마음이 너무 애틋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아프지 않다고 껴안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강아지는 더 이상 다리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사람들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본인이 희생만 하는 잘못된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사랑을 하면서 울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지나친 희생이다. 사실 나도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일들을 자처하는 나날이 많았다. 나 하나 힘들어도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 친구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기꺼이 주말의 휴식을 희생했다. 하루 반나절 동안 10가지 이상의 요리를 만들고 나머지 반나절 동안 10명이 넘는 손님을 대접한 적도 많다. 그렇게 내내 희생만 하면 지치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상대방은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갈등도 깊어진다. 사랑도 희생도 방법과 배분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희생은 상대도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 때문에 인간관계, 특히 남녀 사이에서 너무 이타적인 자세는 경계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안정된 결혼 생활은 거의 다 포함된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현실이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여전히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 너무도 많은 청춘들이 사랑 때문에 비틀거리고 방황한다. 남녀의 사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랑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해도 남녀의 사랑이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한참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한데 우리는 사랑을 잘 못한다. 실패의 연속이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모든 예술의 중심이었고 사랑에 빠진 모든 사람이 인생을 걸고 지독히도 고민했지만 21세기에도 풀리지 않는 화두로 또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사랑은 무엇이 문제일까? 이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 부부가 공동 집필한 책 밝히는 남자, 바라는 여자를 보면 남성의 두뇌는 사랑과 섹스를 구분하고 여자에 관한 한 육체적 사랑이라는 지극히 목적성을 보인다고 한다. 반면 여성은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의 정서적 감흥이 육체적 사랑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한다. 피즈 부부는 포옹, 손잡기, 머리 쓰다듬기, 키스 등 터치와 사랑의 손길을 좋아하는 여성의 행동을 남성이 섹스의 욕으로 해석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남녀의 뇌와 심장은 다르다. 내 책방에 앉아있는데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꺼내어 다시 보니 1996년에 샀던 그 책에는 내가 밑줄 친 부분이 참 많기도 했다. 다소 도움은 되었겠지만 그렇게 줄치며 공부했는데 그 후에도 나는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팠고 여전히 잘 모르겠는 게 사랑이다.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이라서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 그런데 2011년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뇌의 어떤 부분이 반응해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밝혔다. 이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 분석한 결과 뇌에는 사랑에 빠지게 해주는 7개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기 직전 이 영역에서는 즉각 신경 전달 물질과 여러 화학 물질을 분비시킨다. 곧이어 심박수가 증가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고 그때 사람들은 사랑에 빠졌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저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인 뇌에서 시작하는 그 사랑이 이토록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니 오히려 좀 기운이 빠지기도 한다. 그래도 나이 덕에 사랑에 대해 이제 그래도 나이 덕에 사랑에 대해 이제는 좀 알겠는 것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당연한 걸 아는데 참 오래도 걸렸다. 남성도 물론이겠지만 모든 여성은 성격 좋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자상하고 유머러스하고 거기다
나만을 사랑하는 남자를 원한다. 더구나 나는 이 조건들에 추가되는 요구조차 있다. 유쾌한데 가볍지 않고, 진지한데 무겁지 않고, 소박한데 촌스럽지 않고, 로맨틱한데 느끼하지 않고, 지적인데 잘난 체하지 않는 남자이길 원한다. 이렇게 요구가 많고 기대가 크면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 남자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욕심도 많지. 그렇게 다 갖춘 남자가 왜 부족한 겉투성인 나만을 사랑할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다. 그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내게도 그런 사랑이 올 거라고 믿는다. 한데, 아니다. 드라마 속 완벽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마음 편하다. 일단 다 갖춘 사람은 없다고 전제하고 한두 가지 자기만의 사랑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랑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이 성격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잘생겼어도 얼굴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성격을 잘 판단해야 한다. 말이 잘 통하는 게 중요하면 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야 행복해진다. 이 돈 많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으면 성격이나 애틋한 데이트 시간은 어느 정도 포기하겠다는 마음이어야 한다. 돈도 많은데 시간도 많아 마음껏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직업은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이다.